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19년 5월 7일입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언론은 없는 존재로 거의 갖다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독일의 한 유력 언론이긴 합니다만은 독일의 한 언론에 원고지 80매 분량의 장문에 기고를 한 것이 지난 4월 말에 기고한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막 게재되는 것 같습니다. 요지는 한반도에는 평화가 왔다. 한반도의 하늘과 땅과 바다에는 총성이 멎었다. 죄송합니다. 그저께 김정은 지랄탄 발사체, 지랄탄 전술 유도 무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대한민국. 총성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미사일이 그야말로 굉음을 갖다 뚫고 그야말로 240km를 날아가는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다 뭐 정말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 저 하노이 회담도 뭐 그 전에 보낸 거야. 하노이 네. 회담을 해서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돌면서 네. 저 세일즈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건 이미 다 깨져버린 거고. 네. 또 어제 그제는 뭐 북한이 저 단거리 미사일을 또 탄도 미사일과 저 유도 미사일의 성능을 복합한 이스칸다르를 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고를 외국 언론에 했다라는 것도 이것도 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우선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 언론과는 뭐 인터뷰, 대담 이런 거 없으면서 더군다나 자기 취임 2주기를 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짓이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네. 우리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뭐 영국에 간다든지 네네. 미국에 갈 때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하고 미리 여기 현지에서 인터뷰를 하고 네네. 또 이제 갈 무렵에 그걸 내면서 네. 내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간다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 했지만 그 이런 거는 뭐 좀 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 언론들에게 네. 그 인터뷰할 기회나 대통령과 대담할 기회를 주고 나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뭐 오늘 밤에 내일 한다잖아요. 5월 8일 KBS랑. 그건 뭐 공영방송하고 한다는 게 아니 무슨 무슨 공연 방송이에요? 뭐 저 기관지. 기관지죠. 두 번째도 궁금한 거 네.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그야말로 뭐 보면은 대한민국 언론은 그야말로 그 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뭐 독일의 한 언론에 기고 보냈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4월 달에 기고문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뭐 좋아요, 뭐 다른 건 다 해서 그렇다 칩시다. 어쨌든 당장 전 세계가 눈을 뻔히 뜨고 보면은 5월 며칠 날 5월 4일이던가요? 그저 발사한 게 이스칸데르 발사해갖고 지금 보면 그것이 뭐 유도 무기냐, 뭐 전략 전술 유도 무기냐, 미사일이냐, 뭐냐, 옥신각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13시간 동안의 침묵 끝에 분노를 억누르면서 잘 될 거야라고 했다면은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가운데 아니 대한민국의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총성이 사라졌다. 그러면 최소한 뭐 언론 편집 좀 해보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밑에 있는 뭐 대변인이 됐던 고민정 대변인이 됐던 아니면 저 윤도환 수석이 됐던 그쪽 연락을 해야죠. 야 상이 바뀌어서 이거 좀 바꿔달라. 그런 거 안 하나요? 안 한 거죠. 왜 안 했대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네. 일간지입니다. 신문이에요. 예, 신문이에요. 신문이라는 거는 마감 시간에 있다 그러면 뭐 마감 시간 밤 12시라면 마감 시간 전에라도 네. 세 번 똑같이 출고 제가 내놓은 기사라고 하더라도 네 번 다섯 번 고쳐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바꿔서 가는 건데 네. 일국의 대통령이 한 나라에 더군다나 뭐 독일과도 굉장히 가까운 맹방인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쓴 기고문에 대해서 네. 뭐 이런저런 지금 뭐 특명 정권 대사를 뭐 배로 보내가지고 뭐 뜻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가지고 네. 자 이메일로 보내겠다 뭐 예.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 대통령이 쓴 요 부분은 요렇게 좀 대체해달라고 하면은 네. 그 10분 내로 가능한 일이죠. 근데 왜 안 했대요? 그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첫째. 청와대도 계셔봤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아무 일도 아니야. 나의 꿈에 비하면 네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반도의 꿈에 비하면 북한 미사일 도발이라는 이건 아무리 있더라도 네.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청와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미리 보냈기 때문에 현안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 청와대 반응은 말이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자, 이거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네네.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하든 뭐를 하든 난 정은이에게 뭐 아낌없이 주겠다라는 자기 뜻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죠. 이게 갑자기 그러세요. 제가 먼저 부시로 뭘 찾았냐 하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찾아본 게 이른바 그 좌파. 이 좌파 중에서 이제 가장 좌파, 극좌파가 정의당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라고 있어요. 비례대표 의원인데 이 양반이 언필칭 군사통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니까 얼마 안 됐어요. 8시간 전에 나온 기사니까 미사일은 맞지만 새끼호랑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른바 우파 진영에서 걱정하는 것은 240km 날아가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면 그게 딱 보면 용인의 지작 이걸 방향을 동쪽에서 90도만 틀면 바로 우리 용인은 지작사 있죠. 그렇죠. 3군사령부 옛날 지작사에 딱 맞게 돼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종이호랑이다, 뭐 도발용이 아니다, 많이 듣던 뭐 얘기네요. 공격용이 아닌 무기다, 뭐 이런 식인 얘기인데 이건 뭐 길게 얘기할 게 없는 네. 것 같고 문 대통령이 저 원고지 80장이면은 신춘문예 저 단편 소설 분량을 지금 썼는데 참고로요. 이럴 시간이 과연 있었느냐? 참고로요. 저도 많이 기고를 해봐서 하는데 원고지 200자 원고지 23매가 우리 흔히 하게 그 큰 신문 있죠. 한 판입니다. 그러니까 원고지 80면은 대략 4개면 좀 4개면에다가 그 빽빽하게 실은 거예요. 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tung 파즈라 그러는데 파즈에서 단편 소설 응모한 걸로 생각한 거 아닌가요? 국가 지도자라는 게 저 뉴욕 타임즈 같은데 오피니언에 그 실려는 우리나라의 뭐 최고 전문가들 글도 온 거지 대여섯 장 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뭔 할 얘기가 저렇게 그리고 문 대통령이 최근 뭐 언필칭 뭐 국가 원로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사회처럼 지금 이념적 대립 갈등이 심한 이 상황에 참 우려한다 그래서 우려했으면은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든지 저는 문 대통령이 자기 뭐 2년 하는 걸 자기 뭐 동지적 관계에 있는 오마이뉴스 저 한겨레 기고했다. 오케이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우리 국내에 자기 취임 2주년을 맞아가지고서 저 멀리 떨어진 독일에다가 이런 꿈 같은 이야기들을 단편 소설 형식으로 썼다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우리 한국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보고 저는 그래야 이제 아까도 우리 김영호 실장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북한이 무슨 도발하던 뭐하던 예를 들어서 누구 표현대로 북한이 뭐 핵으로 우리를 때리든 말든 자기는 지금 몽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위대한 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드디어는 대한민국 대통령 중 누가 북한의 평양 가서 15만 평양 시민을 놔두고 능라다 운동장에서 옆에 김정일 옆에 앉힌 상태에서 조국의 평화를 얘기했는가? 평화가 경제라고 얘기했는가? 자기밖에 없거든요. 이건 김정은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인가요? 사랑의 편지죠. 김정은에 대한 사랑의 편지고 설사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의 과거 2010년 연평도 포격 마냥 또다시 우리 내부를 향해서 포격을 가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평화가 절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 퍼주어야 돼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 오늘 홍영표라는 친구가 원내대표 미사일 도발이 뭐 네.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것도 뭐 하여튼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북한의 식량 지원, 쌀 지원 계속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 기조하에서는 저 파즈에 보낸 기고문을 고쳐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기결이죠. 당연한 기결이죠. 그 사람들로 봐서는 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안 한다는 거는 왜 이렇게 인터뷰를 피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 하나하나 사례를 따져 보시자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우파의 맹장인 조선일보를 하겠습니까? 해야죠. 아니 그건 해야죠. 당연히죠. 적대 세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여보세요. 네. 적대 세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이른바 협치와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그 전제가 국정을 문란하고 국기를 흔들었던 적폐 세력을 선멸하고 완벽하게 선멸시킨 다음에 그러면 자 자기가 얘기하는 적폐 세력이 완벽하게 선멸되면 남는 건 누가 남습니까? 자기 추종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 미국 그 이야기 중에 뭐 소건이죠. 소건 중에 재밌는 거 있잖아요. 뭐가요? 좋은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뿐이라고. 그거는 그 개척하던 그 저 기병대 입장에서는 죽은 인디안 그러니까 말 못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좋은 적폐는 죽은 적폐밖에 없으니까 죽은 적폐 세력들하고만 협력하고 협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대 세력에 대해서는 뭐 설득할 이유도 없고 죽여야 돼. 언론은 완전히 이제 기관지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언론 두 개 나누자고요. 그러니까 우파 그나마 이제 조선 동아 등 두 개 정도 희미하게 남아 있는 마지막 그를 지키고 적폐 추종 세력, 적폐의 마지막 잔존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선멸해야 되는 거고. 적폐 잔당인 조선 동아는 이제 앞으로 선멸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저 기관지인데 여보세요.
나 황제가 밑에 부하들 밑에 새까만 부하들한테 내가 인터뷰하고 내가 걔들하고 내가 무슨 대등한 자리 대담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천명하면 그만이지? 그러네. 김정은이가 뭐 노동신문하고 인터뷰하는 맞네. 김정은이가 김일성, 옛날 김정일, 얘기인데, 옛날 김정은이 얘기인데, 한가한 얘기인데 자 인터뷰하겠습니다. 노동신문하고. 신한국당 출신 저 김영삼 대통령 할 때 네네. 그 당에서 네, 이제 국정 홍보비서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비서관님, 네. 홍보국장에 당에 네. 저 대통령 뭐 오늘 뭐 새해 됐는데 인터뷰 하나 좀 내보내게. 그때는 신한국당 당시만 해도 무슨 감이 와요. 대통령은 일국의 대통령자 김영삼, 김대중은 똑같았습니다. 대통령이자 당의 총재입니다. 그러니까 아 저희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김영광 저 비서관이 나는 저 홍보국장이고 네. 저 비서관님 저 황태순입니다. 네, 네. 저 신한국당 창당 이제 1주년 기념인데 우리 대통령 각하 총재님이시니까 총재님 그 저기 뭐 기고문 좀 하나 보내주십시오. 뭐 보내달라고? 인터뷰는 좀 어려울 때 기고문 그냥 말씀. 아이고 저 황국장 왜 그래? 저 왜요? 요새 저 대통령 저 찍은 좋은 사진 있으니까 사진 몇 개 보내니까 그냥 알아서 만들어. 그걸 뭐 우리끼리나. 이게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그 당시에 보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라는 한겨레 신문도 긴장하게 한겨레와 노무현은 긴장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이제는 뭐 이게 우리 언론이 네. 이게 한국 언론에 지금 대참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 전에 벌어진 거예요. 언론은 언론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야. 저 그냥 기관지 같은 애들이 있거나 저 선멸해야 될 저 적폐 협력 세력이 있는 거니까 딱 두 개네. 이제 나팔수 아니면은 그다음에 선멸해야 될 적들, 죽은 인디언들. 참. 그 기자 뭐저 취임 2주 전 기자회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국민과의 대화 이런 것도 안 하고 이제 오늘 내일이죠. 5월 8일. 5월 8일 저녁에 KBS랑 그야말로 또 딱 프라임 타임에 정해서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KBS만 하고 했기 때문에 시청률이 무척 떨어질 겁니다. 그거 안 볼 거거든요. 아니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과의 긴장관계인데 이 권력과의 긴장관계를 놔버리는 언론이라는 게 권력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팅도 반대 세력과의 정당한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세력 이 알게마 파즈는 정치는 보수 세력이지만 네. 진보 세력과의 논쟁과 싸움에 있어서도 정당한 반론을 보장하겠다는 게 이 파즈의 네. 그 설립 이념이에요. 네.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뭐 반대 언론도 없고 뭐 무슨 아유, 그 일단 한 가지만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2017년 5월 10일 그 취임사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권위적 문화를 청산하고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참 말이나 참 말이죠. 말이나 말지.